이거 안 지워지면 다 타일 교체해 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막 같이 지웠는데 정말 안 지워지는 거예요. 벽을 뜯는 순간 도배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큰 공사다. 정말 이거는 예상치 못한 불상사? 안녕하세요, 수아차입니다. 이번 영상이 2020년의 첫 번째 영상이 될 텐데요. 저희가 지난 여름에 사전 점검 영상을 3편을 올렸었어요. 첫 번째가 준비편, 두 번째가 실전편, 그리고 세 번째가 중간 점검편, 이렇게 3가지를 올려드렸는데요. 지금까지도 사전 점검 영상들을 많이 봐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는데, 특히 최근에 달리는 거에는 입주 후에는 하자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종 질문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입주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,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입주 후에 그런 사전 점검 작업들을 어떤 것들을 추가로 했는지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해당은 되지 않지만 다른 세대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주해서 살아보니 그렇더라, 나중에 지나고 보니 알게 되는 사전 점검 팁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제 입주하고 나서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, 얘가 자꾸 대본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대본을 밟고 앉아 있어가지고 미우 입주를 하고 나서 좀 자잘한 하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, 사실은. 그리고 특히 이제 입주 전 기간에 뭐 입주 청소도 하실 거고, 저희처럼 시스템 에어컨 시공을 그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또 뭐 새집증후군 그 업체 쪽에서도 하자들을 골라주세요. 이게 또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할 경우에 그 업체 쪽에서도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. 그 업체들도 이제 입주 아파트만 대부분 다니다 보니까 거의 하자 관련돼서는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라서, 맞아. 저희가 보지 못한 것들을 약간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한번 이렇게 훑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다들 바쁘기 때문에 모든 시공을 입주민이 와서 계속 입회해가지고 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공 시작 전에 사진 다 찍어서 보내주고, 싹 작업 끝난 다음에 문제없이 된 거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내주면은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하자를 만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맞아.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이제 저희가 몰라서 못 봤던 것들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해서 나중에 저희가 하자 신청을 했습니다.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됐던, 상대적으로 좀 컸던 그런 문제점들이라고 한다면, 일단 첫 번째로는 아트월, 이 뒤에 보이시는 이 거실 아트월이었는데, 사실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시공팀 업체분들을 불러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봤어요. 이게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. 그분들이 이제 요지는 그거죠. 이거를 다 이제 뜯고 새로 했을 때 득보다 실이 크다. 소음도 뭐 소음이지만 더 좀 분진도 날리고 조금 더 이게 타일이 불안해질 수 있다,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, 그분들이 뭐 안 해주시려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도 듣다 보니까 그래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하려고 하던 찰나에 그분들이 이제 그 기스 부분을, 저 타일마다 이렇게 동그랗게 기스 부분을 체크를 해놨었는데, 나중에 이제 다 그분들이 정리하고 가려고 하시는데 그 네임펜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. 이게 원래 있었던 기스보다도 오히려 이 볼펜 자국이 더 눈에 띄는, 정말 이거는 예상치 못한 불상사? 오히려 그분들한테도 불상사. 서로 당황하는. 진짜 서로 너무 당황해서 처음에는 농담으로 이거 안 지워지면 다 타일 교체해 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막 같이 지웠는데 정말 안 지워지는 거예요. 정말 결국은 그 볼펜 자국이 남은 타일들을 다 교체를 해주고 가셨어요. 이건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이건 정말 저희만의 참 웃픈 에피소드? 두 번째로는 또 욕실 바닥 타일이었어요. 욕실 바닥 타일이네. 사실 타일 부분이 입주하고 나서 보수하는 게 참 좀 번거로워요. 이게 막 깨야 돼서 소리도 굉장히 크고 주변 집 세대들한테 양해도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. 분명히 사전 점검 때 물 빠짐이 안 되는 부위가 있어서 신청을 해놨는데 여전히 물이 안 빠지는 부위가 있어서 깨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고요.
그것 때문에 먼지도 굉장히 많이 날려서 이미 입주 청소 때 화장실 청소를 다 했을 텐데 화장실 청소를 이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, 또 운이 또 안 좋게도 저희는 마블실이라고 하는 샤워 부스 그 경계석 돌이 있는데 그거를 또 그라인더로 이렇게 긁어버리셨어요. 그래서 새로운 하자를 또 만드신. 이게 좀 타일 부분 보수하는 게 좀 더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며칠 생활해 보시면 딱 알거든요. 이 정도는 내가 뭐 잘 생활하면 되겠다. 근데 이건 안 되겠다. 그 시공 쪽에서 오셔서는 일단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아마 많이 설득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전문가니까 어느 정도는 그분들의 말씀을 이제 들을 필요도 있고,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니까, 그래도 우리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시공하는 게 낫겠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셨다면 절대 그분들의 설득에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좀 잘 얘기하셔서, 안 그러면 살면서 계속 눈에 밟히고 아니, 초기에 하는 게 낫죠. 살면 살수록 더 보수하기가 힘드니까. 욕실 바닥 타일 기준으로 시간이 한 3-4시간 정도 작업 마무리하는 데까지 걸리고, 그리고 하루 정도는 이제 그거 물 사용을 못해서 화장실 맞아. 못 쓴다는 거 정도 감안하셔서.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조금 품이 많이 들었던 하자 부분이 그 또. 복도 부분의 벽면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벽이 튀어나오는데, 그게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서 저희가 이제 하자 접수를 했더니 석고 보드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. 겉만 봐서는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벽을 일단 뜯어야 되고, 벽을 뜯는 순간 도배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큰 공사다. 그거를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다 나무 판때기 제거하고 석고보드 다시 대고 다 처리한 다음에 가셨고, 그 다음에는 도배 담당자분이 오셔서 이제 도배 처리를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. 걸리는 부분은 처음만큼 깔끔하게 도배가 안 되더라고요. 도배지, 벽지에 따른 차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꼭 다 그런 건 아닐 텐데, 아무튼 저의 경우에는 이번 경험을 비춰서 아마 도배를 다시 건드리는 시공이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결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제 뭐 카페나 이제 뭐 저희 세대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른 집들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공유를 받았거든요. 그 중에 이제 입주해야 알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윗집이 살아야 거기서 물 사용을 해야 이제 그때 우리 집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집 같은 경우는 욕실 같은데 천장에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해서 위를 뜯어보니 이제 뭐 크랙 같은 게 있어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었고요. 전열 교환기나 아니면 환풍기, 욕실 환풍기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을 해봐야 이게 뭐 전열 교환기가 잘 작동되다 갑자기 꺼져버리는, 뭐 전기가. 전열 교환기가 보일러인가? 전열 교환기는 저희 환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. 또 어떤 세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겨울철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. 갑자기 온도 변화가 있다 보니까 벽에 있던 타일이 그냥 금이 가면서 깨져버린 거예요. 온도가 내려가면 그 외벽과 닿아 있는 벽이나 창문에서 이제 결로 때문에, 이거는 정말 심한 건데, 겨울이 돼서 이제 보일러를 틀어야겠다, 보일러를 틀었는데 몇 시간이 돼도 바닥이 뜨거워지지 않는,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세대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사전 점검 때 아무리 체크해 보려고 해도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. 네. 특히나 여름철에 저희는 했기 때문에. 살아보고 나서야 또 느끼는 사전 점검에 대한 일종의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? 큰 하자들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. 입주 후에는 하기 힘든 보수들 있잖아요. 저희처럼 타일을 보수한다든지 뭐 벽이나 뭐 도배지 같은 것들을 건드려야 되는 그런.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나면 큰 짐이 들어오잖아요. 뭐 가구나 가전이나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짐을 넣으면 나중에 다시 꺼내고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, 가능하면 그 입주하기 전에 약간 저희 같은 경우 한 달 정도 기간, 이때 최대한 주말에 와서 체크하고 접수해서 빨리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시면은, 사실 입주하고 나서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특히나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스케줄 잡으려면 거의 주말밖에 안 되는데 시간을 잡더라도 그러면은 집에 있어야 되더니 외출도 못하고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.
어차피 살아봐야 알아요. 센터 분들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한 1년은 살아봐야 사는 동안 계속 그 하자들이 보일 거다 이렇게 다 보수하러 와주시는 분들도 대체로 뭐 한 1년까지는 그리고 2년까지는 우리가 AS를 해주니까 품목별로 너무 다르죠. 지금 뭐 요만큼 하자 가지고 다 이렇게 고치지 말고 경과를 보고 그 1년 안에 2년 안에 접수 다시 해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. 그때 나중에도 접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좀 급하게 처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무슨 말 하려고? 첫 번째 내 집? 첫 번째로 들어온 또 새 아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세심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또 하자 점검을 한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이제 할 것 같기는 합니다. 이제 입주 후에 한두 달 정도 계속 좀 하자 보수 작업을 했고 지금은 이제 별 문제 없이 맨날 저희 집에 들어오면 아 우리 집 너무 좋다 이러면서 잘 외출을 살고, 안 합니다. 외출을 외출을 안 안 해. 하고 정말 집에서 너무 편안하게 아늑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어요. 그 사전 점검 앞두고 좀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실 분들도 계실 텐데 큰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어느덧 잘 마무리가 돼 있을 겁니다. 추가로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고요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